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멋진 삶, 즉 갓생을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갓생의 법칙 시간입니다. 저는 MC 유지호. 저는 이채은입니다. 저번 갓생의 법칙 1회차에서는 갓생러들의 미라클 모닝에 대해 나누었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갓생 여정을 돕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지호씨, 이번 학기에 몇 학점 듣고 계신가요? 저는 꽤 많이 듣고 있어요. 최대 학점인 18학점을 듣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전공이 4개라서 매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채은 씨는 몇 학점 들으시나요? 저는 초과 학점인 21학점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채은 씨 앞에서는 작아지네요. 전혀 아니에요. 18학점도 엄청 많이 듣는 거잖아요. 확실히 저희 MC 둘 다 여유 있는 학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 생각보다 높은 학점을 들으면서 꽤 알차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서울대 학부생들도 꽤나 바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힐링 타임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수업 듣고 과제하다 보면 생각보다 나만의 힐링 타임을 확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호 씨는 취미가 무엇인가요? 저는 가끔 명상을 해요. 명상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 심오한 분위기에서 할 것만 같은데 사실 제가 하는 명상은 그냥 일상 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에 가까워요. 조용한 곳에서 잠깐 눈을 감고 차분히 생각하면 확실히 마음이 진정되고 머리가 깨끗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머리가 복잡할 때 꼭 명상을 해봐야겠어요. 네, 채은 씨의 취미는 뭔가요? 제 취미는 웨이트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체 운동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왜 많은 운동 중에서 하필 웨이트인가요? 사실 저는 원래 필라테스를 했었는데, 필라테스는 힘이 들긴 하지만 실질적인 근육이 많이 늘어난다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필라테스보다 웨이트가 제게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운동을 찾아가는 게 정말 갓생인의 면모답네요. 이렇듯 취미는 갓생에서 절대 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갓생이라는 게 일상 속에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니까 나에게 맞는 생활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알찬 활동으로 가꾸어 나가는 거죠.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자기 개발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취미. 이제 본격적으로 갓생 속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갓생에서 취미가 왜 중요한지부터 짚어볼게요. 여러분, 취미를 가지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여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미국 심리학회에서도 취미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증진, 질병 예방에 기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등산, 자전거 타기 등 운동을 포함한 취미 활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되잖아요. 결국 취미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누가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대답하기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뭔가 내가 가진 취미가 생산적이지 않거나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곤 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건 취미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 같아요. 취미에 부담을 갖고 어렵게 생각하는 순간 그건 취미가 아니게 되는 거죠. 유튜브 보기나 드라마 보기도 취미가 될 수 있고 더 건강하고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갓생러들의 취미를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건강한 갓생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요? 엄청 다양하죠. 당장 생각나는 건 운동하기, 다이어리 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악기 연주하기, 독서하기가 있네요. 와, 엄청 많고 굵직하네요. 저는 제 취미인 운동하기에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운동은 시작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취미로 할 수 있는 운동은 정말 많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가벼운 러닝, 공을 이용하는 배구, 축구, 라켓 혹은 채를 이용하는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등 가볍지만 건강한 운동들이 있죠. 먼저 쉬운 운동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운동에 입문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우선 맨몸 스트레칭은 운동 전후로 꼭 해야 하는 기본적인 활동이지만 그 자체로도 정말 유익한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사실 하루 5분만 스트레칭을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유연성도 좋아지죠. 꼭 운동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칭을 취미처럼 꾸준히 하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난이도를 한 단계 올려보았는데요. 바로 홈트레이닝입니다. 요즘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기부터 홈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요가 매트나 덤벨, 폼롤러만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는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죠. 요즘 워낙 유튜브에 따라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영상들이 많아서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기본적인 운동들만 꾸준히 따라해도 몸이 변하는 걸 느낄 거예요. 그치만 상상만 해도 벌써 근육통이 오는 것 같네요. 다음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죠. 특별한 준비물도 없고 그냥 밖에 나가서 걸으면 돼요. 걷기가 정말 좋은 이유는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도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걷기 시간은 마치 리셋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주 걷다 보면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그리고 요즘 러닝도 유행하잖아요. 걷다가 컨디션 좋으면 러닝도 해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 학교에 있는 체육교양을 들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체육관에서 수업하면서 가볍게 배우기 아주 좋더라고요. 지난 학기에 농구 교양을 들었었는데 농구를 처음 해보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네, 저희 서울대에는 골프, 농구, 야구, 축구, 테니스, 수영 등 정말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양 수업이 열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6개의 체육교양을 들었을 정도로 운동에 관심이 많은데요. 6개요? 우와, 정말 다양한 체육 수업을 수강하셨겠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재미있게 수강했던 과목이 뭐였나요? 특히 골프 수업을 가장 재밌게 들었습니다. 집중력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운동인데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골프를 배웠었는데 입시를 준비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이후로는 못 쳤거든요. 몇 년 만에 학교에서 다시 배우니까 몸에 감도 익히고 정말 도움되었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하면 코어 근육이 강화되고 균형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골프는 접근성이 아주 좋잖아요. 요즘 스크린 골프장이나 실내 연습장도 엄청 많아요.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취미로 넘어가 볼까요? 지호 씨가 소개할 두 번째 취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좋아서 장비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고퀄리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죠. 게다가 단순히 기록하는 것에서 벗어나 감성적인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필름 카메라 느낌의 앱을 사용해서 빈티지한 분위기를 내거나 특정 색감 필터를 사용해서 SNS 피드를 꾸미는 거죠.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찍은 사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큰 재미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찍은 사진을 직접 포토북으로 만들어서 소장하거나 다이어리에 사진을 붙여서 꾸미는 사람들도 많죠. 요즘 폴라로이드 꾸미기도 인기잖아요. 예쁜 필름 사진을 뽑아서 다이어리에 붙이고 스티커로 꾸미는 거요. 나만의 감성 앨범을 만드는 느낌이라서 사진을 더 애정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필름 카메라도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사실 핸드폰으로 찍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필름 카메라는 찍고 나서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색다른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한 장 한 장 신중하게 찍고 나중에 현상할 때 어떤 사진이 나올지 기대하는 과정도 너무 설레잖아요. 필름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와 다르게 특유의 따뜻한 색감과 거친 질감이 있어서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필름 종류에 따라서도 느낌이 확 달라져서 같은 장소에서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사진이 나오죠.
그리고 사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기록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장면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흐려지지만 사진은 그 순간을 그대로 남겨주니까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사진을 많이 찍는 이유가 그 순간의 감정을 남겨두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가끔 여행 중에는 사진 찍느라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가도 나중에 사진을 보면 그때 감정까지 다 떠오르니까 정말 좋은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잘 찍기 위한 몇 가지 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분할 구도를 활용하면 더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에서 격자선을 켜고 피사체를 화면의 3분의 1 지점에 배치하면 훨씬 감각적인 사진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광을 활용한 사진도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골든 아워에 찍으면 색감이 훨씬 따뜻하고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광이 잘 드는 카페나 한강 같은 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자연광이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서 찍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꼭 풍경이나 인물만 찍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인 디테일을 잡는 게 인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카페 테이블에 놓여진 커피잔, 길에 떨어진 낙엽, 햇살이 스며드는 창문과 같은 것들이요. 저도 그런 분위기의 사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 사진들은 분위기 자체를 담아내는 느낌이라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올리기도 정말 좋죠. 이렇게 보면 사진 찍기는 장비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 같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마지막 취미는 바로 독서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독서하면 약간 졸린 느낌부터 떠오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두꺼운 책을 보면 일단 부담부터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근데 요즘은 꼭 활자로 된 책을 읽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웹소설, 그래픽 노블, 심지어 요즘은 오디오북까지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저는 요즘 자기 전에 오디오북 듣는 걸 완전 좋아하는데 특히 미스터리 소설을 들으면 진짜 재밌습니다. 누워서 듣기만 해도 되니까 부담 없고 약간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느낌도 나고요. 저는 최근에 셜록 홈즈 오디오북을 들었는데 막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서 성우가 그리고 그 순간 하고 목소리를 낮추는데 진짜 소름 돋았어요. 혼자 방에서 헉 하고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지호 씨가 엄청 몰입됐나 봐요. 그만큼 오디오북이 목소리까지 지원해주니까 더 입체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리고 요즘은 책 다 읽기 챌린지 같은 것도 SNS에서 유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게임처럼 즐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소설 3권 읽기 같은 목표를 세워서 친구들이랑 같이 도전하는 거죠. 네, 혼자서 읽으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 같이 읽으면 훨씬 재밌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이랑 책 랜덤 추첨 게임도 해봤는데요. 각자 읽고 싶은 책 제목을 종이에 써서 상자에 넣고 랜덤으로 뽑아서 읽는 거예요. 평소라면 절대 안 골랐을 책도 읽게 돼서 색다른 경험이더라고요. 오, 완전 재밌겠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반전 있는 소설 찾는 재미에도 빠졌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이야기처럼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휙 하고 나오는 그런 소설들이요. 아, 저도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읽었을 때 마지막에 진짜 감동받았어요.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들도 좋아합니다. 막, 이 사람이 범인일까? 했다가 마지막에 완전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나오면 소름 돋잖아요. 그리고 꼭 소설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웹툰 원작 소설도 엄청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독서는 무조건 두꺼운 책을 읽어야 하는 게 아니고 웹소설, 오디오북, 만화책 등 자기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즐기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책 읽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럼 독서가 훨씬 재밌어질 거예요. 지호씨, 그렇다면 운동, 사진 찍기와 같은 취미를 어떻게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요? 시작을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전 홈트 시작한 지 이틀 만에 그만두고 필름 카메라는 카메라랑 필름도 사놨는데 10장도 채 안 썼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 저희 청취자 중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간 활용이 중요한데요.
앞서 말했듯이 하루 중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두고 실천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나 자기 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제 실패담을 돌아보면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생전 홈트레이닝 안 하다가 갑자기 하루에 2시간, 밥 먹고 1시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첫날에는 의지로 버티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죠. 절대 처음부터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취미를 만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목표를 정하고 익숙해졌을 때 좀 더 올려보는 식으로 하면 자기 개발되는 갓생 취미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갓생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취미는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작기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계획 세우지 말고 이번 주말에는 가볍게 산책하면서 사진을 찍거나 한 권을 골라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꼭 갓생 취미에 도전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갓생 여정을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갓생의 법칙 진행자 이채은과 유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